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7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요사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명청내전, 이재명 대 정청래 갈등은 상당히 깊게 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정권을 자멸로 몰고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보수당 안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암투가 그게 꼬이고 해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내 지지율, 일반 지지율이 정청래 전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한국갤럽 조사였습니다. 이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 총리를 차기 민주당 대표로 민다는 느낌이 확산되니까 민주당 지지 세력이 대통령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 측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 정청래 양쪽은 거의 비슷한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 문재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좌파 운동권, 그 안에는 종북 세력도 있습니다만 운동권과 이재명 대통령 세력으로 대표되는 나름대로의 실용 노선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갈등은 2021년, 22년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갈라진 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말빨이 셉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했을 때는 과거의 난과 같은 내란 난자입니다. 난과 같은 것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여당 내 갈등에 대해서 선거 결과의 아쉬움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전날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정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걸 겨냥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로 언론은 풀고 있습니다.
정축과 재건축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워크숍에서는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치렀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놓친 중원이 뭘까요? 저는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한동훈을 당선시킨 부산 북갑 선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 곳의 민심은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지나친 폭주에 반발한 것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관련 공소 취소 밀어붙이기, 그리고 부동산 정책, 스타벅스 불매운동 같은 게 합쳐져 가지고 의외로 상당히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은 좌파냐 하는 이런 이념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중도와 보수가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서 민주당 후보를 심판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주는 것은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당이 상당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냐? 특히 한동훈 의원이 공소 취소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한동훈 공포증이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민주당으로 확산되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야당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면서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첫째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 민생과 실용, 합리적 개혁의 노선을 지킬 때만 성공한 승리의 방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덧셈으로 통합해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더 확장해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20년, 30년 후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가 민주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회고할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호남 지역에 SK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는 이 정책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대표 경선에서 호남표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거는 사기업의 입지 선정에 정권이 관계하는 거니까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대한 반감은 반호남 구도로 바뀔 것이고 현재의 경상도 대 비경상도가 아니라 호남 대 비호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남을 뺀 전국에서 반발 심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이번 선거 민심이 합쳐져 버리면은 김 총리가 우려했던 대로 오는 2028년 총선 그리고 그 2년 뒤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여러 번 망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탄핵은 보수 분열 때문입니다. 좌파는 분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좌파가 분열할 것 같아요. 좌파가 이재명 대 문재인 세력 또는 신룡 대 운동권 세력, 김민석 대 정청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좌파가 오만하기 때문입니다.